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음이, 자, 모음으로 시작된이죠. 여기서부터는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자, 옷이 이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하고, 오단에 돈이 있다 할 때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뒤에가 똑같이 모음이 왔는데, 얘는 시옷이 그냥 넘어갔고, 얘는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간 것을 연음이라 그래요. 어쩔 때 연음돼서 그냥 넘어가고, 어쩔 때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넘어가냐 이 차이인데, 이 디오는 모음의 성격이 좀 달라요. 디오는 이는 형식 형태소죠. 근데 이 아는 실질 형태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형태소 할 때 개수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립인지 우존인지 실질인지 형식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보시면 형식 형태소일 때는 그냥 넘어가고 실질 형태소는 대표가 바뀌어서 넘어간다. 이제 격자음일 때 봅니다. 자, 형식 형태소가 왔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 대표만 안 바뀌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때 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리을기억이. 이때는 앞에 걸로 발음하든 뒤에 걸로 발음하든 아무 상관없이 맨 뒤에 것만 그냥 넘어갑니다. 뭐하고 발음이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 것만 넘어가. 그래서 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질 형태소 오면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막갑하죠. 막갑하니까 대표음이 기억이죠. 그래서 기억으로 바뀌었다가 넘어가니까 흑안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호자음비도 격자음은 똑같아요. 형식에서 오면 그냥 넘어가고, 두 개 있을 때는 뒤에 것만 넘어가고, 격자음일 때는 실질 형태로 있을 때는 대표만 바뀌어서 넘어간다. 자, 그러면 13항을 보시면 밑에 까까 옷이 보세요. 까까 할 때 아하고 옷이 할 때 이를 보면 형식 형태소야. 그 까까 할 때 까가 그냥 넘어가고 옷이 할 때 시가 그냥 넘어갔던 거죠. 한 장을 넘기면 14항입니다. 넋이 보세요. 밑에 넋이. 넋이 할 때 이가 별 뜻이 없죠.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 시옷이 그냥 넘어가. 넋을 마찬가지고 앉아, 젊어, 골시 다 마찬가지죠. 뒷자음만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격자음의 시옷이 넘어갈 때는 된소로 발음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15항입니다. 밑에 밭 아래 보세요. 밭 아래 보면 아래가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 실질 형태소. 그러면 밭 아래가 아니고 밭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서 넘어가. 밭 아래. 느밥, 저더미, 맛없다, 헛웃음 볼까요? 헛웃음이란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 똑같이 시옷 받침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옷 받침 뒤에 얘는 웃다니까 실질 형태소고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 앞에 시옷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서 넘어가야 될 것이고 형식 형태소의 시옷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귿으로 바꿔야 되니까 허, 두가 되는 거고 음은 형식 형태소니까 시옷이 그냥 넘어가서 헛웃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항입니다. 16항 한글 자모 이름. 요거는 이해입니다. 즉,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글 자음 이름입니다. 한글 자음 이름은 예외가 된다. 자, 거기 보면 디귿이 볼까요?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대로 하자면 얘네들은 형식은 도서이기 때문에 디귿이 치가 돼야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요것만 실제 발음을 따라서 디귿이 치읓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키읔기가 되겠죠. 형식을 들어왔으니 키읔키가 되는데 키읔키가 된다. 실제 발음대로 따라라. 그 말이에요. 그것들만 예외다. 그러면 이제 뒤에 모음이 오는 게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189쪽 5번 음의 동화입니다. 17항 구기어 말하겠네요.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 지읒 치읓으로 바꿔서 디귿을 발음한다. 고지 듣다 굳이 볼까요?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뒤가 어떻게 바뀐다고? 이걸 뭐라 하더라? 구기어마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이것도 원래대로 하자면 구디인데 구지가 되는 이것도 역시 구기어마죠. 밑에 받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이모음일 때 바뀐다는 것이지 이모음 아니면 안 바뀐다고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받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기어마가 일어나더라. 근데 얘는 바틀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모음이 아니니까. 이모음일 때만 구기어마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밑에 붙임 보면 굳이 달아볼까요? 자, 얘는 히읗은 축약이 항상 먼저입니다. 축약이 항상 먼저. 이 축약이죠. 그러다가 구기어마가 된다. 왜? 이모음이니까. (18항)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니음이 와서 이응 니음이 받아. 자, 먹는 볼까요? 뒤가 자음장에 붙여서 뒤가 울림소리야. 그럼 앞에 안 울림소리가 마양다를 좀 바뀌어야죠. 이거 무슨 동화라겠죠? 자음 동화죠. 붙임 보세요. 맨 밑에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 자, 넣는다를 발음하면 자음동화죠. 그럼 앞에 책과 다시 넣으면 두 단어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책 넣는다가 맞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붙여서 읽으면 앞에가 안 울리면 어떻게 울림이야. 그럼 안 울리면 울림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책 넣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붙여 읽어도 된다는 얘기죠. (19항) 받침 미음 뒤에 리을은 니음을 받는다. 담력. 자, 자음동 하면 다음은 그대로 갈 것이고 울림소리니까 뒤에 리을이 항상 뭐로 간다겠죠? 니은으로 간다겠죠? 비우면서. 붙임 막론 볼까요?
뒤에 리을은 항상 니은으로 간다고 했어. 근데 뒤에가 안 울림, 뒤에가 울림, 앞에가 안 울림이면 안 울림, 울림으로 가야 돼. 이렇게. 20항입니다. 니은은 리을이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바로 날로 볼까요? 니은과 리을일 때는 항상 리을과 리을로 바뀐다. 대관령 밑에 칼날 한번 볼까요? 칼날. 칼날 보면 칼날로 바로 이거 됐던 거죠? 니은과 리을은 리을, 리을과 니은도 리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붙임도 있네요. 붙임 똑같은 말입니다. 달려볼까요? 자, 얘는 리을 히읗이에요. 그죠? 리을 히읗은 히읗 받침이잖아. 그럼 뒤에가 거센 소리 된 소리 쓰라겠지. 그런 된 소리 없어. 그럼 대표형으로 바뀌어야지. 대표형 뭐야? 리을이죠. 리을이니까 다시 얘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런이 되는 거죠. 다만 빨간색 밑줄. 다만 다음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바꾼다. 의견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보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임진난. 자, 봐봐. 원래대로 하자면 니은이나 리을, 니은과 리을이 붙었어. 그러면 항상 어떻게 발음돼? 돼? 리을과 리을로 발음해. 리을과 니은이 붙었어. 역시 리을과 리을로 발음한다고. 근데 니은과 리을이 붙었어. 그러면 의결란, 임질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의견난, 임진난 이렇게 발음하는 예외적인 것들을 다 외워야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다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이거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가 뭐냐? 이 단어를 보시면 앞에가 이음절 이상이고 and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의견, 임진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된 말이죠. 이런 말일 때 한해서 니은, 니은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면 생산, 결단, 공권, 동원, 상견, 횡단, 이원, 입원, 국은, 등산, 기판, 실천, 의문 이렇게 이음절 인상이고 동시로 쓰는 말들에 붙을 때는 어쩐다? 니은, 니은으로 가시죠.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앞에가 리을이고 뒤에가 니은이 왔어. 요건 예외 없이 리을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니은이고 리을이 왔을 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발음해? 리을로 발음한 게 원칙인데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 경우가 있다. 이때 이 니은은 요거죠, 요거. 이음절 이상이고 통일적으로 발음될 때만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21항은 할 필요가 없고요. 21항은 틀린 발음. 왜 틀린가 볼까요? 감기를 보면 감기라고 해야지 강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울림소리인데요. 22항은 이몸 수행동안 퇴어가 퇴여도 되고 피어가 피어도 되고 이어가 이어도 되고 아니오가 아니어도 되고 지난번에 뛰어가 뛰어가 된다고 했죠. 이게 이몸 수행동안은 발음이 허용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뒤에 모음이 오거나 자음동화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파트가 여기까지는 배웠어. 이것만 추가하라 그 말이죠. 안 배웠던. 그 다음 190쪽 6번 경험화 현상입니다.
경험화 현상, 된소리기 현상. 경험화 현상에서 꼭 외워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24망 빨간색 밑줄, 그 다음 191쪽에 27항 빨간색 밑줄, 이 두 개는 꼭 외우세요. 23항 꼭 외우고 27항 꼭 외우고. 이거 알아두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23항은 김두봉 뒤에는 무조건 된소리입니다. 예외 없이. 그 다음 27항 관형사형 리을 뒤 무조건 된소리. 이 두 개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김두봉 뒤에는 무조건 된소리고 관형사형 리을 뒤에도 무조건 된소리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자, 23항 예문 보세요. 국밥 김두봉 뒤니까 된소리. 깎다도 마찬가지고 넉바지도 넉바라고 하는 것도 뭐야? 김두봉 뒤니까요. 대표면 김두봉이잖아. 191쪽 24항입니다. 어감받침 니은 젬 미음 리을 미음 뒤에도 된소리인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발음 해보면 돼요. 신의 신고인데 신의 신고가 불가능해요. 거의 발음이 안 돼. 발음을 해보면 돼요. 다만 사동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구나. 감기다가 아니구나. 사동피동전미사는 기를 길어가구나. 25항입니다. 리을 비읍 리을 티일 때도 된소리인데 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넓다 넓게를 보세요. 넓게가 안 되죠. 넓게가. 있죠? 그래서 해보면 됩니다. 26항은 외우지 마세요. 26항은 예외적인 것도 많습니다. 26항은 사실수로 현상이기 때문에 예외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갈등, 발동, 절도 발음만 해보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들이 있죠. 27항 중요합니다. 관형사형 리을 뒤에는 된소리다. 관형사형 리을 뒤에는 된소리다. 할 것을 하다란 말다가 리을 관형사형 의미가 들어갔죠. 그럼 뒤에 무조건 된소리입니다. 근데 밑에 붙임 있죠. 붙임도 밑줄. 밑에 할 걸 이건 붙여서 잖아. 관형사형 의미가 없죠. 근데 어원상 하다에다가 리을 관형사형 의미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나? 어원상. 그래서 된소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을로 시작되는 의미도 된소리 무조건 할 걸 할 밖에 할 사람 이것도 알아두세요. 있죠. (28항) 표기상으로 사이숏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숏이 있어 쭉 좀 어렵죠. 밑에 보세요. 문고리 눈동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이수로 현상이에요. 씁니다. 사이수로 현상. 사이수로 현상은 된소로 발음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7번에 의미 첨가를 할 텐데 자, 니은첨가 발음을 하기에 앞서서 앞에까지 했던 거 한 시간 한 30초 줄 테니까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고 있으면 질문. 자, 공부하실 때 책은 책대로 다 공부하시고 내가 칠판에 정리한 건 정리한 대로 엉거리 적었다가 다 공부가 해야 되고. 알겠죠? 질문. 원래는 제대로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해가지고 막
예문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분위기 보니까 예문 들어가고 답 물어봐도 답변 안 할 것 같고,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주씩 줄 테니까 정리해 보시고 질문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책 뒤에 있는 문제 푸시거나, 문제가 좀 적긴 하지만 뒤에 있는 다음 시간에 아침 일찍 와서 문제 좀 풀어보고 질문하시고. 혹시 저한테는 질문하셔도 저 기분 안 나빠요. 공부도 되니까 좋아요. 혹시 있으면 손 드세요. 한번 제가 질문해 줄게요. 없죠?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음해첨가입니다. 자, 음해첨가 중에 시어첨가하고 이제 발음할 때 니은첨가인데요. 니은첨가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20강 봅시다. 20강 별표.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합성어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 끝이 자음이고, 자, 이 말은 어떤 말과 어떤 말이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됐어. 앞말이 할게요. 앞말. 앞말 끝이 자음이고 이 말은 말이야. 받침이 있고 그 말이야. 이 말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앞말 끝이 자음이고 그 말이야. 세 번째, 뒷 단어나 전매사 차음자리 그 말은 뭐예요? 뒷말. 내가 뒷말을 할게요. 뒷말. 뒷말이 이야 여 요 유입니다. 이야 여 요로 시작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조건 지키면 니은첨가 하는 거예요. 니은첨가에서 이야 요가 뭐가 되냐면 니, 냐, 녀, 뇨, 유가 되는 겁니다. 발음이. 자, 첫 번째 솜니불이 나왔네요. 자, 두 단어가 묶어서 솜과 이불이 붙어서 합성어가 됐습니다. 앞말이 받침이 있어요. 니은 받침. 뒷말이 이로 시작됐습니다. 이하요요. 그러면 니은첨가 해가지고 이하요가 니냐요가 되는 거야. 솜니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막과 일이 붙었습니다. 파생어입니다. 앞말이 받침이 있어요. 기억받침. 뒷물이 이하요, 이로 시작했습니다. 이하요유 다 됩니다. 그러면 니은첨가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끝내면 안 되고요. 뒤에가 울림이고 앞에가 안 울림이면 자음동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막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니은첨가고 이게 자음동화죠. 자음동화 중에 비음하죠. 비음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단어를 보시면 내복에다가 약이 붙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앞말이 받침이 있어요. 기억받침. 뒤에가 이야의 야가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니은첨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복 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울림인데 앞에가 안 울립니다. 그럼 안 울림이 울림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복 약이 되는 거죠. 이게 니은첨가고 이게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가 되겠네요. 이제 그만 이해문 들어도 되겠죠? 제가 뭐 니은천가 뭐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물어봐도 되는 사람? 좀 물어도 돼요? 어? 물어봐도 돼요? 기분 안 나쁘다 그 말이지? 어려운 거 물어봅니다. 어려운 거 물어본다는 것은 시험에 나왔던 걸 물어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자, 힌트를 다 줄 테니까 맞는가 OX만 보세요. 영상이란 말이 있어. 어떤 말이 붙었어. 파생일 것 같아. 앞말에 받침이 있어. 뒷말이 이야, 여, 여, 유야. 그냥 니은청 해가지고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겁니다. OX 맞닥뜨기다. 응? 맞아요? 발음이 맞냐고? 아니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맞냐고 그냥.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원래는 수업 방식 원래 이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분이 보니까 물어본 거 싫어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알아서 공부하시다가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 내 수업 방식 막 물어봐. 근데 분이 보니까 싫어해. 물어보면 욕하고 나갈 것 같잖아 분위기가. 그잖아. 그래서 못 물어보는데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이해를 했구나 안 했구나.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기출문제 나가고 좀 잘하는 학생 같다 그러면 면박 주려는 게 아니고 기출됐던 것 중에 어려운 단어들 많이 틀렸던 것을 예를 들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리 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쪽 분위기가 뭐 시키면 싫어하고 내가 안 하고 욕하고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나는 네가 화작해서 한 거야.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항 밑에 보시면요. 다만 보세요. 다음 같은 말들은 니은을 첨가하여 바라봐야 표기대로 바라봤을 때. 자, 이중이중 볼까요? 이 단어를 보면요. 이걸 보면 원칙도를 한번 보세요. 얘하고 얘가 붙었어요. 합성어입니다. 앞말에 받침이 있어요. 뒤에가 이하유가 왔어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뒤에가 니은이야. 앞에가 안 울림이야. 안 울리면 올림이 돼야 돼. 그래서 이중 이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이게 맞다고요. 근데 서울 아저씨들이 이 단어를 니은청을 안 하고 그냥 니은청 안 하면 기억이 넘어가겠죠. 이주기적으로 발음한 사람이 꽤 있음. 그래서 이가 허용되는 특이한 단어. 그러면 원래 니은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뭐 하는 게 그겁니다. 이주기적 야금야금 겸멸 열람 알겠죠? 이런다는 거. 그 다음 붙임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임 볼까요? 들릴 볼까요? 들릴은 당연히 봐봐. 틀과 일이 붙었어. 합성어야. 앞말에 받침이 있어. 리을이. 뒷말이 이하위야. 당연히 니은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니은과 리을이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서 리을로 가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게 이제 붙임에 들어가죠. 그 다음 193쪽입니다. 붙임입니다. 붙임이 뭐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봐. 자, 한 예를 볼까요? 자, 원래 이 단어는 한 단어 아니고 두 단어예요. 두 단어니까 모음이 왔죠. 그죠? 그러니까 두 단어이기 때문에 합성어 파생어가 아니야. 그러면 니은청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 니은청가를 못하고 그러면 실질 형태로 왔어. 그럼 대표문 바뀌어서 넘어가야 돼. 그럼 대표문이 니은 그대로죠. 넘어가면 됩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겠냐면 봐봐.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고 두 단어를 이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발음하고 싶을 때 그 말이야. 두 단어인데 한마디로 발음하고 싶으면 하나로 발음하면 합성어가 돼버린 거죠. 합성어처럼 됐잖아. 그러면 합성어처럼 돼서 니은 참가를 한 것이 허용됨 이런 뜻입니다. 원래 두 단어는 니은 참가하면 안 되는데 붙여서 읽을 때는 허용된다. 다 그런다더라고요. 다만입니다. 다만 다음 같은 단어는 니은 참가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잘 나온 단어들입니다. 6.25, 3.1절, 송별연, 등용문, 절약,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8.15, 이기죽. 이거는 니은 참가 안 하는 경우구나. 외워줘야겠죠. 이 중에 날짜하고 요일을 빼면 몇 개 안 됩니다. 날짜하고 요일을 빼면 송별연, 등용문 꼭 좀 외우고요. 날짜하고 요일을 빼면 송별연, 등용문, 절약, 이기죽 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런데 2호를 줄여서 요라고 할 경우에는 니은이나 리을 참가 없이, 왜 없이 하냐면 봐봐. 문효가 문이오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 문이오라고 물어봤을 때 문이오라고 물어보면 이건 합성어 파생어가 아니죠. 그냥 니은 참가를 못해요. 그래서 문효가 되는 겁니다. 다묘, 무료, 상효 이렇게. 자, 방금 했던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니은 참가 많이 나오고 많이 질문하고. 30항입니다. 사유시시 붙은 단어. 자, 사이셔시 붙은 경우가 총 두 가지거든요. 촛불 이런 단어. 자, 이 종류입니다. 이 세 종류밖에 없죠. 이 세 종류는 이겁니다. 촛불일 때는 뒤에가 뭘로 발음될 때? 대에서 발음될 때. 콧날은 니은이 몇 개 첨가될 때? 니은이 하나 첨가될 때. 깻잎은 니은이 몇 개 첨가될 때? 니은이 두가 첨가될 때. 이럴 때 사이쇼 쓰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자, 이따 발음해 봅시다. 촛불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촛불 이렇게 발음해도 돼요. 자, 이게 좀 특이하죠. 뒤에가 대인서로 발음될 때는 이 숏을 발음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해도 됩니다. 알겠죠? 뒤에 대인서로 발음해서 썼던 사이숏은 발음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자, 숏의 대표는 뭐냐면 디귿입니다. 그럼 뒤에가 울림 앞에 안 울림이니까 울림으로 가야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기축이 될 것이고, 이건 뭐야?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가 되는 거죠. 자, 깻잎을 볼까요? 깻잎일 때는 깨하고 입이 붙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앞말에 받침이 있죠. 뒤에가 이하유가 왔어요. 뒤에가 이하유 왔으니까 니은 첨가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니은 첨가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뀐 것은 음절의 끝소리 기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가 니은이고 울림이고 앞에 안 울림이니까 이렇게 최종 자음동화 중에 비음어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사이좋 발음할 때 뒤에 된소로 발음하는 사이좋은 발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니은청가 됐을 때는 무조건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30항의 1, 2, 3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혹시 질문? 자, 발음은 군무원에서는 꼭 시험에 내고 있고요. 해마다 내고 있고요. 일행직 같은 경우는 냈다 안 냈다. 지방직은 그래도 낸 편이 좀 많고요. 냈다 안 냈다 하는데 국가직은 안 내는 경우가 좀 더 많고 간혹 내고요. 이렇습니다. 직렬별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발음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직 같은 경우가 발음을 안 내는 경우에는 발음을 포함해서 음운현상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음운현상을 하려면 발음을 알아야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음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혹시 질문? 없어요? 198쪽 봅니다. 한글 맞춤법.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발음이야, 발음. 어떻게 소리 내냐, 그 말이고,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쓰냐, 그 말이에요. 쓰냐, 표기.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한 것처럼. 어떻게 쓰냐, 그 말이에요. 1번 총칙 봅시다. 제1항, 빨간색 밑줄. 그거 제일 중요해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번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원칙이란 말은 예외도 있으면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자, 소리대로 적다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설거지를 한다 이런 겁니다. 어법에 맞게 적어라 라고 할 때는 뭐 꽃이 피었다. 자, 그러면 불을 밝히다 있죠. 불을 밝히다. 불을 밝히다를 소리난다 쓴다면 밝히다가 될 것이고 어법에 맞게 쓴다면 이렇게 쓰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앞에 것이 맞아, 뒤에 것이 맞아? 뒤에 것이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어쩔 때는 소리로 적는 것이 맞는지, 어쩔 때는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거 여기서 덧붙이는 게 맞춤법이에요. 여기에 맞춤법이 전체 60%에 해당해요. 전체. 자, 만약에 아까 밝히다 틀린 표기가 소리난다 쓴다면 밝히다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요거를 소리난다 쓰게 되면 꽃이 피었다, 꽃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얘를 서로도 적었는데 어법에 맞게 쓴다면, 굳이 쓴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틀린 표기를 어법에 맞게 쓴다면 뭐 이 정도? 이 정도? 자, 하얀색을 쓴 거 다 틀린 말이고 빨간색 쓴 것이 다 맞는 말인데요. 설명을 해줄게요. 어법에 맞도록 적을 때는요,
어법에 오실 때는, 자, 꽃이 피었을 때 꽃 플라워라는 뜻이 있죠. 이가 뭐야? 주격 조사죠. 밝히다는 박다란 단어에다가 뭐가 있어? 사동, 필용, 희가 있죠. 사동점 희가 붙었죠. 그러면, 아, 원래 꽃이 피었을 때 꽃이라는 단어 뜻이 있고, 거기 조사가 붙었어. 박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밝히다가 밝게 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본래 뜻이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있을 때입니다. 본래 뜻이 살아있을 때. 본래 뜻이 살아있을 때는 어법에 맞도록 적지만, 자, 설거지를 보세요. 얘가 맞으려면 설은 좀 부족하게 말해, 설릭다는 좀 부족하게 인 거지. 덜 충분한, 이런 걷다란 단어가 있나 보세요. 있나요? 없죠. 뭐 거두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럼 오원이 있어 없어? 본래 뜻이. 본 뜻이 없죠. 본 뜻이 없죠. 본래 뜻이 없을 때는 소리난대로 적는 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단어든지 본래 뜻을 오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되고, 본래 뜻에서 멀어지거나 없으면 그냥 소리난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말에 얽히고 설키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한 단어입니다. 자, 얽히고 설키다를 보면, 자, 얘는 없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법에 맞게 쓰지만, 얘는 어법에 맞게 쓰려면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지? 근데 이런 단어가 있어 없어? 삭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키다라는 단어는 소리를 적는 경우와 어법에 맞는 경우가 둘 다 들어있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알겠어요? 그 다음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으로 원칙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한글 맞춤법 하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뭐가 있어? 이 항이 띄어쓰기가 들어있죠. 그럼 뭔 말이에요? 띄어쓰기도 맞춤법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맞춤법 물어볼 때는 표기만 물어보고요.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라고 따로 물어봐요. 알겠죠?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띄어쓰기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참 맞춤법 하다 보면 중간에 느닷없이 띄어쓰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맞춤법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편집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문 규정이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자. 외래어 표기는 택시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외래어 표기는 한글의 맞춤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있음. 뭔지 알겠죠? 아, 외래어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199쪽부터는 점심 먹고 할 텐데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 혹시 질문? 그 점심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점심 드시고 남는 시간에는 앞에 거 읽어보시고 복습하셔야 돼. 그리고 이해한 데가 질문하시고. 알겠죠? 점심 드시고 2시 봅시다.